데이터 분석과 웹페이지 구현 전반부 발표를 맡은 이문정입니다. 먼저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저희가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청원 방지와 욕설 및 혐오 표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사전 청원 웹페이지 구현의 결과를 보여드린 후에 프로젝트의 의의 및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국정 철학을 지향하기 위해서 도입한 직접 소통 수단의 하나로서 정치, 개혁, 일자리 등 총 17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37만 개의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우선 청원은 정치, 개혁, 기타 등 카테고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나 농산 어촌의 카테고리에는 글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기타 분야의 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통해서 카테고리의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득표수 역시 카테고리별로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누적 득표수는 인권, 성평등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안전, 행정, 그리고 정치 개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농산, 어촌이나 인구 관련된 분야의 카테고리는 득표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득표수와 본문 길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본문 내용이 길어질수록 득표수 또한 높아진다는 정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100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낮은 득표수의 글들은 대체로 길이 또한 짧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득표수와 청원의 개수 분석 결과로는 37만 개의 청원 중에 20명 이하의 동의를 받은 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 청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지만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커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전체 청원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한 워드 클라우드의 작성만으로는 청원의 지지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의 청원의 득표수의 정보를 곱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단어 단위로 분석한 결과 가중치 적용 전과 적용 후에 차이가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토커나 분석의 경우에도 적용 전과는 다르게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지식을 또는 기간제 정규직화와 같은 표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로 100개의 청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지만 분석글 가운데 11,293개로 많은 지지를 받은 아래 글에 굉장히 큰 가중치가 부여되면서 적용 전과는 다르게 기간제 정규직화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통해서 저희의 이런 지지수에 비례한 워드 클라우드의 시도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지원 웹페이지를 구현하면서 왜 이러한 사전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신규 청원에 대한 지원 작업과 더불어서 웹페이지 상에 현재까지 누적되어 온 청원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또한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는 시대에 대한 통찰력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이러한 사전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의 해석을 중심으로 주제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카테고리에 따라 청원의 개수와 득표수가 편중되어 있었고 특히 정치개혁의 분야는 청원의 개수에 비해 득표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인권 성평등 분야는 개수에 비해 득표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나시성 글과 중복 글들이 굉장히 많으며 특정 글들의 득표수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조금 더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큰 이슈가 있었던 날들에 중복 청원이 많이 올라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은 청원이 있었던 상위 3개의 날을 대상으로 해당 날짜에 청원 제목을 추출한 후 명사들의 빈도수를 체크한 결과 역시 중복 단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중국글의 문제는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전 대통령 등 관련 이슈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던 날에도 관련 이슈에 대한 중국글들이 많았으며 2018년 1월 11일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있던 날에도 규제가 새로 나왔던 날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얻었을 즈음에 청와대에서도 저희와 같은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에 해결을 위해서 청원 제도의 개편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중국 청원과 다수의 납치성 글의 방지를 위해서 2019년 5월 1일자로 이제는 사전에 100표 이상을 미리 받아야만 청원글로 등록될 수 있는 사전 청원 제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근 도입된 이 사전 청원 제도에서도 저는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위한 별도의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이 청원을 올리고 싶을 때는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홍보를 통해 100표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익명성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SNS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청원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청원 제도의 목적 자체를 퇴색시킨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사전 100표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현해 플랫폼을 만들고 키워드 기반으로 글을 분석해주는 지원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웹페이지의 목표는 단순히 100표 이상의 동의만을 받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유사한 내용의 사전 청원들을 모아둠으로써 의견의 분산을 막는 등 기존에 저희가 앞서 분석했던 이 사전 청원 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현호 씨께서 뒤에 이 사전 청원 지원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청원 지역 웹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전청원 지원 웹의 핵심 기능은 총 3가지인데요. 키워드 분석을 통한 내 글과 유사한 청원 찾아주기, 중복 청원과 금지와 필터링,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통한 분야별 키워드 추천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3월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에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똑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글 중 하나를 뽑아와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10개의 단어만을 추출해서 그 키워드를 설정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글들도 그 많이 나온 10단어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그 글들마다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다음은 유사도 판별인데요. 이렇게 A 글과 B 글의 키워드가 이렇다고 나왔을 때 집합을 나타내고 집합을 합쳐보면은 이 A와 B 글의 유사도는 전체 15분의 5로 3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은 저희 유사도 알고리즘 메커니즘은 일단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 기반으로 유사도 높은 글들을 이렇게 오른차순을 정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사도가 높은 글들을 이렇게 내 글과 유사도 높은 글을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 앞서서 키워드 10개를 추출을 했는데 왜 10개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해서 다른 개수로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개, 5개, 10개, 15개, 20개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당연하게도 키워드를 많이 뽑을수록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개수에 따른 유사도 비교인데요. 이게 보면은 키워드가 적으면은 50%와 20% 이렇게 유사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20개가 되면은 유사도가 21%, 18%로 모든 글들이 되게 유사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결론은 그 키워드 수가 이렇게 3개처럼 너무 적으면은 한두 개만 같아도 막 50%, 20%로 되게 유사도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비슷한 그림을 한정하지 못하고 반대로 또 키워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유사도가 다 비슷해가지고 내가 어떤 내글하고 어떤 글이 유사한 글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 비슷해가지고 어떤 한글을 특정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원래는 모든 명사를 다 받으려고 했는데 막 이런 것처럼 한 글자짜리 불용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글자 이상으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키워드 수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10개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불용어 처리를 위해서 2글자 이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내가 글을 쓰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유사도가 나오고 유사한 이렇게 글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유사도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100%내 글과 유사한 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내가 글을 쓰고 이렇게 유사도가 높은 글들을 확인한 다음에 정말 내 글과 유사하다 하면은 이제 내 글을 똑같이 또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있는 글에 동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게 저도 이번에 국민청원 페이지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되게 블라인드 되거나 답변이 안 된 글이 되게 많아요. 글을 올려도 막 답변도 안 해주고 아예 승인하거나 삭제 처리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게 욕설이나 선정적인 것 아니면은 뭐 청와대 뭐 누구 처벌해주세요, 뭐 누구 사형시켜주세요 하는 이런 청와대 권한 넘어선 어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중복 청원부터 일단 걸러냈는데요. 중복 청원도 앞서 사용했던 그 키워드 분석을 활용해서 100%가 아니라 한 80%만 같아도 되게 같은 글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미 존재하는 글이다 해서 아예 게시를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금지어 필터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막 누구 사용시켜주세요 하고 막 나쁜 말 썼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금치고 리스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정규 편식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 어휘가 나오면은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터링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로 막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 확실한 게 아니어서 일단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이게 너네가 이런 의도로 썼는가 이렇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저희는 이렇게 사용자가 또 이제 새로운 글을 쓸 때 그 최근에 어떤 글들이 이슈화가 돼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분야별로 한 500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5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정치, 외교, 통일, 국방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냥 와가지고 국민청원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워드 클라우드 보고 요즘 뭐가 이슈화가 되고 있구나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웹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실제 웹을 박민순 분께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앞선 PPT에서 설명한 거에 기반해 직접 웹사이트를 구현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고 프레임워크로 웹사이트를 구현했고요. 웹사이트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분석 후 욕설 및 혐오 표현 추출과 유사도 분석 후 유사한 글 찾기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최근 글들 카테고리별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직접 구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서버를 키면 지금 서버를 키는 그 장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름과 제목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용은 저희가 직접 쓰기보다는 지금 국민청원에서 이슈가 되었던 자유한국당에 관련한 글의 내용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특정 단어 검출이라고 말했는데 그 특정 단어가 여기 없어서 저희가 임의로 넣어놨는데 좀 비속어가 섞여 있어서 불쾌하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가지고 자 바꿔주세요. 사형 처벌은 아까 PPT에 있었는데 청와대 권한을 넘어서는 어휘로서 저희가 집어넣었거든요. 또한 지금 URL은 청와대에서 사전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칸에 넣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엔드에서 지금 분석을 실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부터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집어넣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속어 여부와 폭력어의 여부, 청와대 권한을 넘어선 어휘를 추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글 리스트를 알 수 있는데 내용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라는 내용인데 26.67% 유사도에 맞게 나온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8.75%의 글도 봐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인 나경원 의원의 글이죠. 이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글들을 가져와서 카테고리 분류 후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웹페이지를 구현했고요. 저희가 이 웹페이지를 구현함으로써 글을 쓰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홍보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분, 청원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웹페이지를 구현했고요. 또한 웹페이지에서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가 또다시 빅데이터가 됨으로써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 한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원 데이터가 너무 크기가 커서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저희가 클러스터링 분석과 감정 분석을 실시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게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의의로는 개편된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인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후에 또한 이 글들로 키워드 분석, 유사도 분석, 그리고 특정 단어 검출로 인해서 더 나은 환경을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자 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